지난번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 니네가 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거잖아. 그래서 20년, 19년 한 다음에 이번 다음 달 23일인가 니네 11월 5일부터 볼 거거든. 경기도 주간이라서 여러분들 시험 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 해서 21년도까지 하고 내년 1월 전에 고3으로 올라가는 게 목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드는 내년 고3에 올라가서 21, 20, 19, 18, 17 이런 순으로 할 거고 아마 17년도 시드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9월 평가가 끝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거는요. 아마 지금 보니까 틀려봐야 하나 정도 틀리셨고요. 아마 거의 다 맞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 맞은 사람이 좀 많은데 그래서 듣기라든가 독해는 별로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다만 듣기 할 때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내가 채점을 한 거 쭉 보니까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그걸 못 쓴 게 좀 있어 보여서 그래서 단어만 좀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에 마스터키 좀 잡아볼까? 자, 3번에 오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드 오늘 받으신 분은 이거 인강 꼭 들으세요. 알겠죠? 필요한 것만 들으셔도 됩니다. 자, hello students, I'm Daniel Hopper from the Administration Office. Administration은 관리죠. 그래서 관리사무소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 3번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요. I'd like to announce. 저는 여러분들께 발표하고 싶어요. 뭐를 발표하고 싶냐면 the opening of a new bicycle parking facility. 자,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facility라고 발음을 하고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 단어 외우셨을 텐데 시설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차시설, 자전거 주차시설을 열었다는 걸 알려드려요. 여기가 답의 큰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표현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on a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라고 돼 있는데 이거 듣기 할 때 정말 많이 나와. 근데 이거는 너네 수능뿐만 아니라 내후년부터 토익 공부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정말 미친듯이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on a first come, 처음 오는 대로 first served,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기반에 두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용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on a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하면은 선착순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 표현은 여러분들 딕테이션 하시면서 꽤 자주 볼 거니까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4번. 4번은요. Jack, are you ready for your trip? 이라고 돼 있고 Yeah, I'm almost done. Great. Did you buy travel insurance? insurance라고 되어 있죠. insurance는 보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행자 보험 너 샀어?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코로나 끝나면 해외여행 갈 수 있죠. 해외여행 가실 때 특히 그냥 뭘 사는데 보험 얼마 안 하거든? 보통 대부분 렌터카를 빌리던 너네가 해외여행을 가도 거기에 보험이 껴있으면 무조건 사세요. 아시겠죠?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보험이라는 게 insurance인데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웠을 때 insure라는 단어를 여러 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최근에 외우지 않았어요 이거?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항상 헷갈리게 비슷하게 생긴 애들은 발음으로 구분을 하라고 했는데요. 제가 발음한 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insure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변 문맥으로 여러분들이 추론하셔야 되는데 sure가 확실한 상태죠. 그래서 앞에 en이 붙으면 뒤에 있는 형용사가 되도록 만든다는 뜻이거든. 확실하게 만들다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뜻이 보장하다인데 그러면은 여기 뒤에 있는 insure랑은 무슨 차이냐면 여기 이는 아니란 뜻이야. 니네가 보통 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보험이라는 건 가입자들을 큰 어떤 기금, 돈을 모아가지고 가입한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서 어떤 위험에 처했거나 어떤 안 좋은 상황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거, 그게 보험제도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안에다 두고 보호시켜준다 해서 이름이 인슈어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보험에 가입시키다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 다 타동사인 거 보이죠? 그래서 insurance가 여기서 보험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마스터 키는 어디냐면 of course, we don't want your trip to be ruined. ruin은 이것도 외우지 않았나? 아마 오늘 어제 외웠을 텐데 ruin은 뭐뭐를 망치다라는 뜻이죠. 너는 네 여행이 망쳐지기를 원하진 않을 거 아니야? 라고 하죠. unexpected, 예기치 않은 emergency, 긴급 상황의 bill, 여기서 bill은 청구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여행 갔다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러면 당연히 비용 들겠죠. 그 비용을 청구하는 청구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는 여기서 이렇게 쓰였고요. 그래서 Does that really happen? Sure it happens. One of my friends got injured during a trip and spent a lot of money at a hospital. In that case, 그런 경우라면 it would be helpful to have insurance. 여기가 답의 근거죠. 그리고 솔직히 이 문제는 여기까지 안 듣더라도 여기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었으니까 앞에서 마스터키 하셔도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표현은 뭐가 있냐면 For me, last time I traveled, I lost my cell phone and the insurance covered it. 여기 커버 보시면 커버가 덮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 커버가 보험에서 쓰이면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 뭐 암보험 같은 경우는 암보험은 암과 관련된 치료 비용들을 보장해주고 그 돈을 대주는 거겠지. 근데 암보험에 들었는데 그 사람한테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 그 특약은 그러니까 그 교통사고와 관련된 치료 비용은 안 해주겠죠. 그지? 왜냐면 이건 암보험이니까. 그런 식으로 보험이 요거는 커버가 보험에서 쓰면 보장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보장하다. 그래서 그것을 보장해줬다. 보험이 보장해줬다. 즉 비용을 대신 내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커버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쓰면 커버가 어떤 뜻이 되냐면 뭐뭐를 보도하다, 다루다, 취재하다라는 뜻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커버는 보험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니까 같이 쌍으로 알아두세요. 자, 5번은 좀 빨리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거 꽤 앞에서 풀 수 있죠. 자, 잘 보시면 Hi James, hello Miss Collins. I'm ready to talk to you about one of your paintings. One of your paintings라 했지? 그러면 남자애는 그림을 그렸을 거고요. My paintings? Which one? The work you submitted. 네가 제출을 했었대요. 내 미술 수업에서. 그럼 나는 미술과 관련된 사람이겠지? 그러니까 미술 선생님, 이거 학생이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푸시면 돼요. 여기서 바로 푸시면 되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듣게 할 때 여러분들이 딕테이션 할 때 제일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놈입니다. 자, 이 두 놈도 여러분들 외웠어요. 그죠? 그리고 얘는 참고로 니네가 다 알고 있는 단어야. 자, 뭐냐면 둘 다 발음이 똑같아요. 둘 다 compliment라고 하는데 여 C는 너네가 그 문장 분석할 때, 구문 분석할 때 C라고 쓰는 그치? 보어죠. 그래서 요거는 보충이란 뜻인데 요거는 뭐야? 칭찬이란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음으로 구분이 안 되고 주변 문맥으로 추론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면 자, 이거 같은 경우 너네가 보어라고 해서 익숙할 텐데 그래서 칭찬은 아이가 받는 걸 좋아한다 해서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너네가 독해할 때 헷갈리기 쉬운 단어니까 아이는 칭찬을 좋아한다 라고 해서 가운데에 아이가 들어오면 칭찬이다 라고 외우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독해할 때 너네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6번부터는 표현만 좀 볼게요. 자, 6번에 거기 이거 했었던 거죠. How considerate of you 라고 하면 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느낌표로 끝났죠. 감탄문이에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감탄문 표현인데 considerate 무슨 뜻? 사려 깊은.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외웠던 단어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발음할 때 조심하라고 했잖아. 저 considerate라고 안 들린다. How considerate of you 라고 한다고. 그래서 발음은 considerate 이렇게 발음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와, 너 얼마나 사려 깊은 아이니?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와, 너 참 자상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맨 앞에 요거 아까 틀린 사람들 되게 많더라. 자,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요, 너네 컨퍼런 단어를 단어장에서 외운 적 있을 거예요. 컨퍼는 의논하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컨퍼런스 하면 보통 너네 그 학생의 간부끼리 회의하거나 학부모끼리 만나가지고 간담회하거나 이런 거 있지? 그런 걸 컨퍼런스라고 한다고 하시면 돼요. 컨퍼런스는 회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hands out은 뭐냐면 여기 hands out이라고 해야 돼. hands out은 명사로 쓰면 어떤 거냐면 손에서 갖고 있다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눠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야? 너네 그 지하철역 앞에서 전단지 나눠주시는 할머니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단지 유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hands out은 유인물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스페어는 형용사로 쓰면 따로 여분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너네 차에 스페어 타이어가 뒤에 여분의 타이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스페어는 형용사로 쓰이면 따로 떼어놨다라는 뜻으로 여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옆에 한수 just in case 했었지 이거. 무슨 뜻이야? 영어랑 좀 안 친했지 요즘? 그지? 영어 잘 안 했지 요즘? 지현아, just in case 뭐였어? 지원아, just in case. 선우야, 성주야, 몰라? 영어야, 예슬아, 소연아, 이제 뭐라고? 만약을 위해. 얘들아 이거 했었어 지난번에. just in case 만일에 대비해서. 이거 줄여서 내가 JIC라고 한다 했잖아. 원어민 애들. 복습했죠? 좀 불안한데. 자, just in case 너무 자주 나와. 이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야. 이거 듣기 할 때 많이 나오니까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넘어가면 저 이거 체크하시고 이거 너무 하는 사람 많으니까. 8번 보시면 맨 앞에 나오죠. I'm into 명사 하면 뭐냐면 I'm into reading comic books라고 하면 나 요즘 만화책 읽는데 푹 빠졌어 이런 뜻이야. into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뭐에 깊이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I'm into 명사는 이거 되게 잘 쓰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nowadays 같은 경우는 이거 다 합쳐서 한 단어로 쓰셔야 돼요. 오늘이랑 요즘 최근의 날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owadays 하면 these days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 최근이라는 뜻이고요. 자, flea market 하면 너네 당근마켓이에요. 당근마켓. 서로 한 막 5,000원에서 한 10만원 사이 소액으로 결제할 수 있는 간단한 물건들을 주고 파는 거, 그런 걸 flea market, 벼룩시장이라고 하고요. 왜냐면 flea가 벼룩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flea market 하면 너네 벼룩시장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심심치 않게 듣기 위해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11번. 소연아 이거 발음해봐. 예슬하게 발음해봐. 연습 발음해봐. 뭐라고? theme? theme이야, theme. 원래 저거 독일어거든요. 테마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테마가 아니라 영어에서는 theme이라고 하셔야 돼요. theme. 안 들렸으면 꼭 체크하세요. 이거 지난번에 했었어요. theme은 주제라는 뜻입니다. 그 festive는 니네가 생각하는 그 페스티벌 있지, 축제.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활발한 분위기, 축제 분위기 느낌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가면 그 막 시끌벅적한 거 있지. 그런 느낌이 페스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atmosphere. 이거는 지원아 거기서 뭐라고 쓰인 거야? atmosphere. 분위기라고 쓰인 거죠. 그래서 atmosphere는 분위기라고 여기서 해석을 하셨어야죠. 그래서 festive atmosphere면 축제 분위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가운데 보면 identification이라고 돼 있죠. 발음 조심하세요. identification. 여러분 identification card 하면 니네 신분증이야. 그래서 저거는 다양하게 쓰이는데 뭐 identification card라고도 할 수 있고 ID 카드라고도 할 수 있고 여기서처럼 identification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냥 ID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다 신분증과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identification은 원래 자기를 나타내는 신분이라는 뜻에서 합장해서 그냥 신분증으로도 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니네 나중에 이제 너네 벌써 2년 후죠? 2년 후면 술 먹을 수 있잖아. 그치? 술 먹으러 갈 때 친구가 너 증 챙겼어? 라고 하면 우리가 누구나 다 증이라고 하면 민증이라고 얘기하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좀 줄여서 얘기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렇게 identification이라고 하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administration office라고 하면 보통 목적 문제에서 관리 사무소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13번에 보면 test administration이라고 돼 있지? 그럼 너네 옛날에 뭐 자격증 같은 거 시험 보러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시험 보러 가면 중앙에 무슨 시험 분부 같은 거 있잖아. 니네 뭐 예를 들어 수험표 잃어버렸거나 놓고 오면 뽑아주고 막 그런 거 해주는 데 있지? 그런 데를 테스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행정부 내지는 사무처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lately. 성준아, lately가 무슨 뜻이야? 최근에 너 늦는 게 아니라 이거는 최근이라는 뜻이야. 가장 최근. late가 늦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걸 late라고도 합니다. 자, complaint는 complain에다 t 붙인 거잖아. 좀 명사형이 돼서 불만이라는 뜻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complaint라고 해서 T 발음을 뒤에 살짝 먹으면서 발음이 되니까 그냥 complain이랑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commitment, commit이 헌신하다라는 뜻이죠. commitment는 전념 내지는 헌신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듣고 자 16번은 마스터 키면 적으면 되거든요. 잘 보세요. 자, hello students. In today's class, we'll learn about some innovative robot designs. 혁신적인 로봇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러면 로봇이 기본적인 이 질문에서 핵심 소재겠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recently robots have taken inspiration from the natural world. 로봇이 영감을 받았다. 자연 세계에서. 그럼 자연 세계로부터의 영감을 받은 로봇 디자인이 지금 핵심이겠죠?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 채점을 해보니까 너네 스스로 마스터키를 잡는 사람이 지금 없던 걸로 기억하는데 니네가 직접 잡아와서 내가 잡은 거랑 같은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도 의미 없어. 니네 이거 내신 시험 아니야. 내가 마스터키다라고 잡아준 거 니네가 그거 백날 써봐야 그건 내가 생각한 거지 니네가 생각한 거 아니기 때문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니네가 떠올려야 돼. 근데 니네가 안 떠올리면 이거 하나도 쓸모없는 공부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채점할 때 꼭 마스터키가 미리 쓰여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듣기 안 들려서 해설 듣고 싶은 사람 손 있어요? 없나요? 자, 그럼 18번으로 볼게요. 18번 오시면 돼요. 자, 현재 이런 거 다 치고요. 자, 쭉 읽어보겠습니다. I'm Aaron Brown, the director of TAC Company. 자, TAC Company의 감독이래요. 그러니까 대빵이라는 거죠. To celebrate our company's 10th anniversary and to boost further growth, we have arranged a small event. 우리 조그만 행사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it'll be an informative 이거 최근에 배웠지? 최근에 뭐였지? informative? 그렇지. 유익한 이제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니까 그만큼 유익한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등유복합 40, 50대에서 외우셨었을 겁니다. 그래서 informative afternoon with enlightening discussions on business trends. 유익한 정보를 막 공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I recently attended your lecture about recent issues in business and it was really impressive. I'm writing this letter. 여기 여기도 나왔네. 목적 여기 있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to request that you be our great guest speaker for the afternoon. request는 요청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의도죠. 그래서 우리 연사로 좀 와주실 수 있어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니까 답이 1번이죠. 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수기현 가운데 있었죠. 빨리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19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진짜 10초짜리 문제예요. 잘 보세요. 자, one night, my family was having a party with a couple from another city who had 2 daughters. The girls were just a few years older than I, and I played lots of fun games. 재밌는 게임을 하는데 심정이 긍정이 아닐 리가 없지. 재밌는 걸 하는데, 그치? 현수 컴퓨터 게임 하면서 싫어한 적 있어? 아니잖아. 그치? 뻔이니까 기본적으로 정사가 긍이겠죠? 이렇게 푸셔도 돼요. 알겠죠? 바로 밑을 내려왔는데 시벌 덜덜덜덜 떠는데 뭐 때문에? fear 때문이네. 끝. 긍구 다 5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거 10초 안에 푸셔야 돼요. 이렇게 풀어야 돼. 시간 아껴서 이거 빈칸에다 쏟아야 돼. 자, 20번. 이것도 성질 다 읽었다 칠게요. 자, 이렇게 쭉 가시면 자, over the years, 수년 동안에 memory has been given a bad name. 기억은요, has been given, 받아왔대요. 뭐를? 안 좋은 이름을. 그러니까 오명을 씌워왔다라는 거죠. 기억에 대해서. 자, 그럼 기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 부정적이죠. 자, it has been associated. 그래서 늘 뭐랑 연관지어 왔냐면 rote learning. rote learning이 뭐냐면 니네 기계적으로 외우는 거. 9보단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이런 식으로 막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rote learning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nd cramming information. cramming 무슨 뜻이냐면 좁아 터진 구멍에다가 이만큼을 막 뿌겨 넣는 거 있지. 이런 느낌이 cramm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너네가 cramming이라고 하면 딱 언제냐면 내신 대비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3주 전에 몰아치는 거, 즉 벼락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메모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rote랑 cram은 다 부정적이겠죠. 그래서 educators have said that. 그래서 교육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Understanding is the key to learning.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how can you understand something if you can't remember it?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뭐야? 이해가 학습의 핵심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해 기본적으로 쓰려면 기억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한번 더 볼게요. 자, we have all had this experience. We recognize and understand information, but can't recall it when we need it. 여기 잘 보시면 can't recall 기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뭔가를 알고 이해를 하는데 그 정보가 내 문제는 그거를 떠올리지를 못한대. 우리가 아마도 그거를 필요할 때, 그죠? 그러면은 떠올리지 못한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for example니까 예시 들었으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1부터 15.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remembering your 4 jokes and recognizing or understanding thousands. Understanding doesn't create use only when you can instantly recall what you understand. 오직 너가 instantly는 즉각적으로죠. 곧바로 너가 오직 뭐 할 때만 그거를 써먹을 수 있다? recall. 기억을 떠올릴 때만 써먹을 수 있다는 건 그럼 활용하려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마스터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너가 쓰려면 반드시 recall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몇 번? 2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스터키가 좀 밑에 있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43번으로 오시면 돼요. 자, 43번부터 45번은 너네가 충분히 빨리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는지 동상 잘 보세요. 자, A. Bahari lived in a small village. 바하리는 조그만 마을에 살았습니다. 거기서는요, baking bread, 빵을 굽는 게 누구를 위해서? Hungry passerby. passerby는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인가? 지나가는 사람, 통행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구워주는 게 is a custom, 관습, 전통이었대요. When one misses someone,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그러니까 누가 보고 싶으면 빵을 구워서 배고픈 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관습이었대. 되게 착한 동네죠. 자, she had an only son. 자, 두 번째 등장인물 나왔는데 얘는 son을 도식 안 해도 되죠. she니까 여자죠. 그러면 son은 굳이 등장인물 처리 안 해도 돼요. Living far away and missed him a lot. 왜 그랬나 했더니 아들이 지금 되게 멀리 살고 그리워 죽겠다라는 거죠. So she, 그래서 마하티라고 하시면 되죠. 자, 44번은 A가 B네요. Baked an extra loaf of bread and put it on the window sill. sill은 이런 창틀, 이런 창틀을 sill이라고 그래. 거기다 빵을 매번 갖다 놨대요. For anyone to take away. Every day a poor old woman. 자, 여기 여자 나왔죠. 자, 한 좀 가난한 노인네가 took away the bread. 빵을 가져가면서 mutter가 뭐냐면 중얼거렸다는 뜻이야. The good you do. 좋은 일 하셨으니까 comes back to you. 너한테 좋은 일이 올 거야. 이렇게 그냥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instead of expressing gratitude는 감사라는 뜻이죠. 그냥 고맙다고 하면 될 걸 굳이 뭐라고 얘기한 거야? 너 좋은 일 했으니까 너한테 꼭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럼 기분 나쁘겠죠? 그냥 고맙다고 하면 되는데, 그지? 자, B를 봤는데 이번에는 instead of being irritated. 앞에 irrited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그러면 B는 탈락이고요. C, not a word of gratitude. 어떻게 고맙다는 말이 하나도 없냐 이 얘기죠. C가 좀 올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요거 instead of expressing gratitude랑 연결되죠. 자, C가 유력하네. D를 보면 after taking some rest by Hari's sons. 갑자기 아들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 43은 무조건 C부터 시작이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C로 시작하는 것만 답입니다. 그럼 C 읽어볼게요. 어떻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니? But Hari said herself. 자기 스스로한테 얘기했대. One day, 어느 날 irritated, 짜증났다는 뜻이야. 뭔가 짜증날 때 쓰는 거야. She was tempted to stop baking extra bread. 그래서 뭐 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냐면 그냥 이제 그만 두을까? 라고 했는데 soon changed her mind. 근데 그냥 이내 곧 마음을 바꿨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She baked an extra loaf and kept doing good because the words of the poor old woman kept coming back to her. 그 노인네가 가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너 좋은 일 했으니까 너한테 좋은 일이 올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게 계속 귓가에 맴돌아서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she placed the bread. 자, 그러니까 여기에 she는 바하티죠. D도 B네요. The poor old woman took away the loaf as usual, muttering the same words. 똑같은 말을 중얼거렸을 때 이때 짜증나기보다 바하티는 decided to offer a prayer. 그래서 기도를 해주기로 했대요. 그러면은 C 다음에는 B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풀었죠. 사실상 끝. 이렇게 바로 풀어버려. 그럼 이제 43 풀면 되지.
사실상 보세요. For years she had got no news of her son. She prayed for his safety. 자기 아들의 안전이니까 B도 뭐야? T죠. 자, 그래서 as she opened it, she was surprised to find her son standing in the doorway. 쭉 읽었는데 그녀가 그 doorway 앞에 현관문에 아들이 서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대. 그럼 여기도 C도 T죠. 끝났네. 그럼 2 혼자 남지. 그럼 2가 답이네. 자기서도 풀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45로 가는데 지금 아직 우리가 D를 안 읽었잖아. D를 안 읽은 상태에서 일단은 이게 풀리는지 보고 안 풀리면 읽으면 돼. 알겠지? 5번을 봤는데 노파의 말의 의미를 깨달았는데 이거 아직 우리 안 읽었지? 이건 모르니까 일단 패스하고 4번 보세요. 여분의 빵을 굽는 일을 그만둔 게 아니라 그만둘라다가 다시 했죠. 답 4번이네. 그럼 45도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너네가 빨리 풀 수 있었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동산 이렇게 풀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 유형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기본 유형 질문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은 조금 쉽시다. 15분까지 쉬시고요. 리딩부터 바로 진행할게요.